다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1번 국어, 2번 영어, 3번 수학, 4번 과학. 다음 중 수능 성적 0.1%와 상위 성적자의 차이를 만드는 과목은 1번 국어, 2번 영어, 3번 수학, 4번 과학. 문제의 답은 몇 번을 고르셨나요? 혹시 2번이나 3번을 고르셨다면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겁니다. 대치동에서 고교생 입시를 수십 년간 가르친 컨설턴트와 강사들은 두 문제 모두 1번을 답으로 골랐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를 풀려면 문제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파악하는 것조차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념들을 섞거나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복합하거나 지문이 많은 경우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수학 문제도 문제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막내가 수학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서술형 문제처럼 문제가 길 경우 해석을 못합니다. 저도 이따금 문제의 의도를 몰라서 몰래 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영어는 한술 더 뜹니다. 분명히 단어와 수어도 다 알고 문장을 다 해석했는데도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뭐 멘탈 나가는 거죠. 제가 2018년 수능 영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지문도 길고 사회과학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해석한 후 글의 요지를 다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뭐 답을 맞추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풀다가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시험을 망쳤을 게 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개념 이해, 그리고 글 요지의 정확한 분석, 질문자의 의도 파악이 바로 수능 고득점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항들은 다른 과목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를 통해서만 배우고 강화할 수 있죠. 국어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학생들과 학부모의 가장 큰 오해는 수학하고 영어에 올인을 하고 국어는 어차피 우리말이니까 틈난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국어를 잘해야 수학, 영어, 사회과학도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날아다니던 우등생들이 고교 진학 후에 성적이 추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어를 못해서입니다. 개념 이해와 문단 파악, 정리 능력과 같은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자습서를 훑어보았는데요. 문제 패턴을 보니까 단편 소설이나 수필, 논설물 등을 예문으로 주고 글의 서술적인 특성,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도, 내용 정리, 글쓴이의 의도, 스토리텔링 능력을 묻습니다. 오잉? 이렇게 보니까 국어 교육 과정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평소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이라면 내용을 요약하고 저자 주장을 파악하고 등장인물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책을 비교해보거나 저자의 주장을 비판하는 과정에 익숙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평소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국어 공부가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국어 공부는 독서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독서만 하면 무조건 국어 실력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독서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지식 독서에서 멈추지 말고 지혜 독서를 해야 합니다. 보통 개념 파악과 내용 정리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역사, 사회, 미인전, 과학 등 팩트 위주의 지식 독서에 열중한다는 겁니다. 부모들도 지식 독서만 격려할 뿐 소설이나 만화책 같은 경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읽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똑똑하다고 소문났고 학원에서도 성적이 좋습니다. 단편적이고 정해진 답을 맞추는 귀신들이고요. 한마디로 소문난 엄친아죠. 하지만 본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물어보면 주저하고 당황합니다. 지식을 외우기만 했을 뿐입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생각을 하고 발전시켜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 독서는 왓을 배우는 데 그칩니다. 남의 지식입니다. 1차원적인 지식이에요. 지혜 독서는 다릅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요. 책을 지식 탐구의 끝이자 지혜 탐구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저자의 의견도 맹종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책도 찾아보면서 저자의 의견을 탐색합니다. 지혜 독서는 그래서 what으로 시작을 해서 why로 확장을 합니다. 정해진 답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지혜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은 소설이라든가 수필도 많이 봅니다. 두 장르야말로 목표, 가치, 철학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상상력을 키워주니까요. 그래서 독서를 제대로 한 아이들은 감성과 이성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 지혜 독서는 수능에서 점점 중시되고 있는 국어 교육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는 읽기, 독후감 쓰기, 생각을 정리하고 토론하기 과정을 거쳐서 국어 교육은 물론 세상을 읽고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집 아들 독서법의 저자 이지연 씨는 본인이 특목고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독서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육의 중심지 대치동에서 독서 교육과 소통 방식을 실천 중입니다. 이지연 씨의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독서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우선 독서를 재미있게 하면서 자기도적인 학습 습관을 길렀습니다. 다양한 수행평가도 혼자 척척할 수 있고요. 엄마와 함께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TV 청소년 강사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친구가 된 거죠. 수능 내신 학종을 위한 공부완성 독서법의 저자 신진상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학생들의 자소 대비를 해주면서 2000 이후부터 서울대에서 독서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생들은 모두 독서를 좋아한다는 그런 공통점도 발견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체화되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심지어 고3 때에도 독서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독서가 곧 공부가 곧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자는 선행학습은 독이지만 선행 독서는 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저자가 인용한 서울대 의대 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왜 철학적으로 보이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과연 면접 담당자는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의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정글북의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